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채널 새롭게 또 하나 추가 들어갑니다. 미잡쇼라고 하고요. 미디어 잡담쇼,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현자라고 합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있고요. 교인입니다. 교인이고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신실하고 막 그렇진 않습니다만 기억해 보면 항상 이렇게 제가 어디 이렇게 도망갈 때마다 주님이 붙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요번에도 이렇게 잡혀온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유튜브 쇼는 미디어 잡담 쇼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잡담이 최고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제가 어떤 거든지 간에 잡담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좀 진리를 찾아보자, 이런 걸로 좀 시작을 좀 했고요. 핵심은 미디어와 언론, 그리고 기독교를 포함한 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사람, 사회 이런 것들 섞어가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영어로 돌발 퀴즈, NCCK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해준 말인지 혹시 아세요? 첫 질문이니까 제가 그냥 대답하겠습니다.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기관에서 또 이렇게 좀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조금 가볍게 다가가지만 굉장히 또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한번 열성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한 100명 정도 스텝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옆에 지금 나와 계신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MC를 하는데 옆에 변상욱 대기자님이 앉아 계세요. Can you believe it?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변상욱 대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리 집사 변상욱입니다. 저는 내셔널 카운슬 오브 처치 오브 코리아 KNCC의 취재 기자였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NCC로 돌아왔습니다. NCC로 반갑게 돌아와서 반갑게 동료들을 만나서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됐다 그래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 종교사회학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늘 뒤늦게 헐떡거리면서 뛰어와갖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계속 그런 말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의 현장 현실과 역사적 맥락을 교회한테 빨리 설명하고 전달할 필요도 있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국민 대중이 빨리 이해하고 협력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그 중간 지점, 특히 미디어를 중심으로 대단히 중요한 구조인데, 그것을 위해서 NCC 내에 언론위원회가 생겨져 있었고, 다만 지금까지의 언론위원회는 출판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궁서체 언론위원회였는데, 이번 언론위원회는 아직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만 미디어라고 하는, 또는 디지털 문화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한 미디어 소통을 담당하는 언론위원회로 버전 업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 내지는 3.0 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귀중한 유 교수님을 MC로 모셨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MC에서 밀려났겠습니까?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라는 데 있습니다. 무료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시간당 10,000원씩은 받습니다만은 이런 사역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궁서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바로 그 유명한 발랄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미디어다라고 해서 미디어 잡쇼라고 이제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까불면 이제 쫓겨날 것 같아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특별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의 수장이십니다. 김종생 총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잡담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잡담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러의 대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저는 그 제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로 인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NCCK는 1924년, 그러니까 올해로 100년이 되는 거죠. 올해가 100주년이라서 100년의 역사를 좀 회상하는 것도 좀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이 100년의 획을 하나 그으면서 어떻게 좀 다음을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미디어 잡담쇼 이렇게 시작을 하듯 이제 우리 NCCK가 의미도 있어야 되지만 대중들과 보다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중 친화적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던 터에 우리 미잡쇼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니까 참 시기적으로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도 됩니다. 올해 100주년에 저희들도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또 중간에 다리로서 역할들을 더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잡쇼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미잡쇼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은 우리 NCCK도 덩달아 박수받는 그런 NCCK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벌써 NCCK가 100주년입니다. 근데 저희 미잡쇼는 또 1회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좀 잘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무튼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님이 점잖으셔서 얘기를 갖다 슬쩍 안 하셨는데 예. 사실은 100주년 사업하려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교회와 한국 교단들이 뭔가 성경 말씀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는 반대입니다. 마음이 갔으면 재물도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앞으로 뭔가 한국 교회가 개혁적으로 거듭나고 좀 더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구심점이 되는 NCC 쪽으로 좋은 기운들과 좋은 마음들과 좋은 재물들도 잔뜩 모여서 좀 제대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총무님은 생략하셨으나 제가 대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역할은 제가 맡겠습니다. 속내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좌우명이 입금되는 일만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입금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한번 뭐 희생해서 어쨌든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는 미잡쇼라 그래서 일단은 교인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방송 NCCK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잡아봤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교인이 아니라 비교인 그리고 뭐 전 지구인 다 이렇게 해서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첫 회니까 저희 이렇게 셋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웃음소리 막 들리시죠? 그래서 저희 미잡 크루라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때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예산이 있으면 이렇게 막 힙합 음악이 흐르고 좀 그러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크루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써부터 지금 쑥스러워하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어쨌든 시작을 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한 최규희 목사님 별명 웬만하면 오케이 목사라고 합니다. 박수로. 오케이라고 하십니다. 예. 저에게는 참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왠지 정말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을 때 정말 어린이 유연제가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노래를 부를 듯한 막 이런 아무튼 너무너무 즐거운 목사님입니다. 아무튼 최고였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고 그다음에 긍정 살림꾼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무서운 PD님입니다. 조수진 교수님인데 한번 반갑게 한번 박수로. 예, 아드님이 얼마 전에 군대 가셨죠? 예, 그래서 조금 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이 프로그램에 쏟으신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곰신이 되셨어요. 곰신이 되셔서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지영 교수님, 뭐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 박수로. 뭐 한마디 안 하시겠습니까? 혹시 뭐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언어의 요술사, 언어의 셰프, 언어의 주방장. 나는 과식은 몰라도 가식은 없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과식 부분은 따지지 않으시는 걸로 봐서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옆에서 많이 경험해 보는데 과식 많습니다. 먹기 위함입니다. 확실한 거는 리액션 엄청 부자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오늘 이렇게 패널로 오셨고 엄청난 활약을 한번 39회부터 한번 제 기도 한번 예, 또 하나 한 분의 패널이 계십니다. 저희가 패널을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좀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한 분 대표적인 궁서체 하지만 모델 외모를 지금 갖고 계신 50대 패널 박지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젊었을 땐 수싸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머리 수싸움인데 정말 너무나 부럽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는 막 진짜 한 톨 한 톨이 아쉬운데 저 수술 도대체 어쩔 겁니까? 정말 너무나 부럽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반갑고요. 그리고 한 분이 또 이제 그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하다가 이렇게 엮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 대본을 다 누가 써느냐? 밖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서는 지금 무료 봉사로 계시는 김태훈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 해맑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잡담을 대본으로 바꾸는 스토리텔러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됐죠? 예. 예. 제가 뭐 좋아하시는지 아시죠? 입금. 어쨌든 너무나 반갑고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항상 저희가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되는데 소중함을 느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메라를 돌리면 누가 계세요? 카메라맨이 계십니다. 박수! 자, 카메라맨, 오디오맨 저기 한번 이렇게 비춰주시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예, 저희가 1회를 어떻게 채울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데이션을 저희끼리 막 이렇게 좀 하다가 그러면 일단 저희가 미디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최근에 미디어와 관련돼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뭘까? 그래서 그걸로 한번 예쁘게 좀 이벤트를 꾸며보자. 그리고 1회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게 서울의 봄 조조 할인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앞줄을 완전히 점거하고 MZ들이 막 좀 이렇게 노려보는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앞에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서울의 봄을 이렇게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아마 또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봄인데 또 기독교랑 또 어떻게 할 거죠? 근데 또 제가 전직 카피라이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왜 안 돼? 그러면서 서울의 봄, 사울의 봄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반응이 저렇지 않았어요. 이게 죽여버릴까? 막 이런 느낌? 해서 좀 이렇게 외람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서 내심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서울의 봄에서 이렇게 보는 그 욕심의 아이콘이 있는가 하면 또 사울의 봄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회심의 또 아이콘 요렇게 해서 좀 연결을 시키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다 가서 얘기를 좀 나누고 좀 막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그때 보고 이렇게 연말에 봤거든요. 근데 새해가 되니까 또 이렇게 1000만이 벌써 이렇게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봤고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한번 그가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MZ 세대들도 그리고 또 MZ 세대들 마징가 세대들도 또 열광하고 이렇게 세대가 없는 줄 알았는데 뭐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재밌고 의미 있고 또 이렇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살짝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병 기자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잡담 쇼 플러스 무질서 쇼입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말씀을 난동 쇼도 괜찮고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부산 마산 민주항쟁이 빠져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정권이 폭압적인 정치를 계속하다가 부산에서 대학생들이 일단 아주 좀 소규모의 시위였는데 우습게 봤는데 다음날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팍 폭발하더니 마산까지 쫙 밀고 내려간 거죠. 부산 마산 민주항쟁이 돼버리는 과정인데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1,500명 정도가 연행됐으니까 큰 거죠. 그 당시 유신 정권 하에서는 큰 겁니다. 근데 그때 2명의 인물이 부산으로 뛰어내려갑니다. 하나가 서울의 봄에서 권총으로 대통령을 쏘아버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또 하나가 중앙정보부장을 끌고 와고 뒤지게 두들겨 팬 전두환. 영화 속에서는 전두광? 맞습니다. 예, 전두광. 두 사람이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동시에 2개의 보고서가 올라와요. 하나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올린 것. 뭐라고 올리냐면
장난이 아닙니다. 예. 학생들이 시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500명이 연행됐는데 1,000명이 그냥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오일 쇼크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민생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민생에 힘들었던 그게 지금 부글부글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랬다가는 우리 큰일 납니다. 뭔가 시민들을 다독이고 뭔가 이렇게 그동안의 것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전두환 보고서는 뭐라고 올라가냐면 각하를 향한 저의 충성심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강압적이고 더 확실하게 쓸어버려야만 본때를 보여야만 진압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의 군화만 보거나 헬멧만 봐도 버들버들 떨 정도로 처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라고 보고서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2개의 보고서를 받아든 거예요. 중앙정보부 각하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전두환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기울죠. 전두환 쪽으로 기울어요. 그래갖고 저쪽에 있던 제3공수가 부산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재규가 보기에는 야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쓸어버리러 간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더 커지기 전에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할 방법이라고는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제일 까불고 있던 차지철이라는 비서실장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을 겨눠서 끝났고 그런데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보기에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여지껏 끌어준 게 박정희 대통령. 자기는 보안사령관까지 됐어. 그래서 이 난국을 해치고 나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영원한 집권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김재규가 저런 일을 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녀석이 하면서 김재규를 붙잡아다가 수사를 담당하는 것부터가 영화의 시작인 거죠. 예.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이 영화의 첫 장면으로 등장하고 거기서부터 얘기가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은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수사만 하고 물러서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예전에 내가 꿈꿨던 뭔가를 할 것이냐. 그 시점이 언젠가인지는 사실 역사적인 기록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먹은 게 언제부터인지. 맞죠. 그러나 12.6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에 거의 직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안사 내에 언론 담당팀과 공작팀이 만들어져서 다음 세대의 영웅은 누가 돼야 한다는 공작을 시작하는 그 단계를 보면 아마도 직후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그날 저희가 영화 보러 갔을 때도 느꼈지만 이렇게 세대별로 저 영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느끼는 방법이 있대요. 이게 보면 죄송합니다. 약간 기성세대들은 맨정신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병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이 얼개를 이렇게 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서울의 봄인데 서울에 겨울도 있고 서울에 지지난 겨울도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채워지기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MZ 세대들한테 레트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그냥 생경하게 보이기도 하고 낯설고 또 이렇게 재미로 또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게 있대요. 막 한숨 쉬고 그러면 거기는 BMG들이 앉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냥 못 보는 거야. 그리고 막 정우성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넘고 막 그러면 MZ들 해가지고 뭐 탱크 막 이러는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이 조금 이게 좀 쉽지 않았겠다라는 왜 생각이 못하는지를 들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3공수 여단이 일단 부산으로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잡혀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빨갱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책동 세력들, 불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중앙정보부하고 보안사가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야 간첩들의 조작 또는 선동해야 한 거다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완성돼가는 중인데 잘 안 나오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고 그때 이제 거기서 부산 그러니까 그때는 중정이죠. 중앙정보부 지부장을 하던 게 이제 권정달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은 다 알만한 이름입니다만 그 지부장이 나중에 정말 잘 안 됩니다. 간첩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보고서가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든 만들어봐라고 하는 시점에서 김재규가 권총으로 대통령을 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톱된 거죠. 간첩 조작이. 근데 만약에 그게 타이밍이 늦었다거나 없었다면 광주에서 벌어질 광주 민주화 항쟁의 그 참상은 부산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부산의 운명과 광주의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예. 부산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광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부산에서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전두환이 나중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기가 부산에서 올렸던 보고서 그대로 광주에 갔다가 밀어붙여버리는 거죠. 참 듣다 보면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죠. 그냥 드라마 이게 저희 삶이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영화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좀 많이 들었고요. 혹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글쎄 병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병 기자님하고 또 유 교수님이나 저는 세대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X세대라고 불렸는데 X세대에게 사실 뭐 12.12도 그렇고 12.6도 그렇고 물론 경험은 했습니다만 뭐 굉장히 어렸을 때여서 그것이 뭐 우리의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아닌데 또 직접 이제 그때 어떤 청년 세대를 보내셨던 분들한테 또 되게 달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했어요. 그러게 보면 이제 지금 소위 MZ라고 불리는 지금 청년들에게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하고 또 굉장히 다르겠다. 거의 뭐 역사를 처음 배우는 교과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박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마 우리 세대가 지금 봉오동 전투를 생각하듯이 지금 MZ 세대는 이 부마 항쟁이나 12.12를 아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느낌 들었어요. 제가 그 강북 쪽에 그러니까 녹번동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아니겠지만 어렸을 때 가끔 보면은 집에서 잘 자고 있으면은 막 진짜 땅이 막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보면 탱크가 지나가고 막 그랬어.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쩌면 지금 서울의 봄을 보고 있는 MZ처럼 제가 느꼈겠구나. 왜 그러냐면 멋있다고 느꼈거든. 탱크 이렇게 지나가니까 별 그 정신없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기서 막 보고 있으면 이제 어머니의 외침이 들렸죠. 안 들어오나 막 이러면서 현재야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그 MZ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한마디 덧붙이면 제가 MZ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번에 이제 이게 워낙 서울의 봄이 걔네들한테 인기가 있고 하니까 시험 문제로 제가 냈었거든요. 서울의 봄에 대해서 2030 세대가 이렇게 환호하는 거에 대해서 정작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하는 게 지금 또 기성세대가 그 현상을 가지고 또 해석하는 거 너무 과도하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뭐 엄청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뭐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전두환에 대해서 알았고 뭐 그것을 계승하고 있는 어떤 보수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너무 과도하고 그런 것을 MZ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향들을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막 갖다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MZ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가지고 또 기성세대가 그걸 역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거 이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김성수 감독님이 아마 감독판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4시간 뭐 이렇게 된다고는 저는 들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시간의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어져서 이것저것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김성수 감독님이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한테 많은 일을 하네요. 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근데 왜 NCCK에서 서울의 봄을 다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참 타종교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전두환 씨의 세례명은 베드로입니다. 예. 그래요? 예, 베드로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정우성 씨도 역시 천주교 신자라 세례명이 디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세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이 베레모를 쓰는 특전사령관도 아마 천주교 신자고 그래서 사실은 그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 수뇌부에 좀 많았고요. 또 하나 흥미진진한 것은 군사 반란이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종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빨리 자기들의 부족한 정당성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단체들을 빨리 섭외를 하죠. 예를 들면 박정희 군사 정변 때도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개신교에 손을 붙잡고
백악관에 가서 저를 좀 설명해 주실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한경직, 김환란 등등등 해갖고서 미국에 가서 국무장관을 만나고 백악관에 청을 넣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왜 군사 정변이 필요했는지 군인들이 왜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죠. 전두환 때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빨리 인식시키고 미국에게 이해를 시키지라고 하는 문제. 그래가지고 결국 천주교,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죠. 그 다음에 불교에 손을 내미는데 기독교, 천주교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는 네 알겠습니다 해보죠라고 했고 불교는 아우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그런 거 하게 됐어요라고 했다가 12.7 범란이라고 완전히 군합발에 불교가 짓밟히는 사건이 나중에 이제 벌어지는 이 종교하고는 그렇게 군사반란이 문제 엮여지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 영화에서 사실 다뤘던 어떤 시퀀스를 구체적으로 막 기독교랑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영화에서 이렇게 포함했던 그 시대, 예. 시점, 그 지점에서 기독교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회에서 서울의 봄, 사울의 봄 이렇게 제목을 좀 맛깔스럽게 좀 만들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핫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미디어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다뤄봤고요. 그런데 2부에서는 아마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의 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서울의 봄에서 이렇게 다룬 좀 시간의 스펙트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기독교가 또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여타 종교들은 또 어떤 함의를 가졌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주요 플레이어는 누구였는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전체 제목은 미디어와 기독교, 미디어 속 기독교 이런 걸로 좀 하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참 섞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기독교 그리고 미디어, 언론, 사람, 사회 이런 것들로 한번 출발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요거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